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는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만다. 노년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부러진다. 폭삭 고꾸라진다. 생명의 기운은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다. 어디 노년의 삶만 그러랴. 인생이란 게 고독 아니던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다.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순 있지만 남이 내가 될 순 없다. 설사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나는 나로 살고 싶다. 남들처럼 되는 것보다 고독을 견디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 비움이 지극하면 고요하고 돈독함을 지킬 수 있다. 영원한 걸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하늘은 곧 도가 되고 도는 영원하니 죽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게 된다. 자신의 일을 타인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건 스스로 너그럽고 공평하다는 증거다. 마음의 품이 넓지 못하면 타인을 믿지 못하고 일을 맡기지 못한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오만함의 발로다. 타인을 나와 대등한 인격을 가진 성숙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이 많으면 궁색해진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노자의 언어관이 잘 드러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공자가 자신의 저서를 주나라의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 그곳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노자를 찾아왔다. 처음에 노자는 거절했지만 공자가 워낙 강하게 부탁하자 먼저 책의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 공자는 자신의 저서 12권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주저리 설명해 나갔다. 그러자 노자는 말했다. 너무 번잡하니 요점만 말하시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도 하고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존재가 편해지기 위해선 집이 단출해야 하듯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사용하는 말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 1이라는 숫자가 가장 간단하고 쉽듯이 도란 지극히 쉽고 간단하다.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에 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도림선사의 말처럼 도는 간단하고 쉽지만 삶 속에서 제대로 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일상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만든 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삶의 도를 실천하는 지름길이다. 만물의 시작은 하나다. 이 간단한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우주는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인간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은 세포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말한다. 하나 속에 모든 게 있고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많은 그것이 곧 하나를 이룬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다.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에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당연히 해결책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이라도 언제나 작고 소박한 하나에서 시작한다. 큰 바다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한 줄기에서 비롯되고 태산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된다. 어진 사람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탐욕을 멀리하면 백성이 심란해하지 않는다. 나는 유독 결핍 증세가 심했다. 돌아보니 내가 스스로 만든 굴레 때문이었다. 조금 덜 건강해도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건강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는 내 안의 틀을 부쉈다. 그러자 자유가 찾아왔고 자유를 누리니 비로소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내 몸과 처지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다. 결핍은 정신의 덫이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물질보다 정신이 사람을 결핍된 존재로 만든다.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테라피는 간단하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 간단하지만 이 말의 힘은 무척 세다. 어제가 오늘을 이루고 오늘이 내일을 이룬다. 천하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건 이미 추한 것이다. 천하가 다 착하다고 하는 건 이미 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며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뤄준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준다.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노자는 우주 만물을 하나로 연결된 통합체로 인식한다. 노자에게서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이존적 존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름다움은 추함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역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다. 고정된 게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호교환적이다.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악이 내일의 선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유와 무, 난이, 장단, 고하, 전호 등은 꼬리를 물듯 서로를 뒤따르며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고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주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만 쳐다보며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다. 하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 수를 세면 여태 이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이치이다. 너무 멀리 봐서 부담감에 억눌려서는 안 된다. 도란 항구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질박한 통나무처럼 작아 보이지만 천하의 이를 다스릴 신하는 없다. 제후나 왕이 이를 지킬 줄 알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번창하고 천지가 서로 합하여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며 부드러워진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 때문이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60 문턱을 넘고 보니 보인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인생 전반전엔 깨닫지 못했다. 도의 모습을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대강 형용하자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러우며 통나무처럼 도탑고 계곡처럼 확 트이며 흙탕물처럼 탁하다. 누가 능히 탁한 걸 고요하게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누가 능히 가만히 있던 걸 움직여 서서히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는다. 도는 흙탕물과 비슷하다.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휘저으면 더 탁해진다.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다.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며 흙탕물은 저절로 맑아진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책 50에 있는 노자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처리하다 보면 몸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더 바쁘게 하고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꼭 아등바등 노력하지 않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내 머릿속에 꼭 해야만 한다는 생각들이 많아질수록 시간은 부족해집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항상 마음은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노자는 힘을 주면서 갈망할수록 더 얻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일이 크게 느껴질지라도 한 발 떨어져 한숨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자의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도 추천드립니다.